당신은 누구보다 당신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가장 가혹하게 대했던 사람도 바로 당신이지 않았나요? 오늘은 그 익숙한 습관을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이 세상이 나를 다루는 방식이다. 낯선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을 때, 가족의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꽂혔을 때, 우린 종종 외부의 탑부터 짚어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을까? 하지만 철학자들은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건 정말 그들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는 아이가 있어요. 누가 봐도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그 아이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익숙하니까요. 늘 그랬으니까요. 당신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남들에게까지 굳이 괜찮다고 했던 그 무거움. 사실은 스스로에게조차 무심하게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며 넘겼던 짐.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은 스스로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는 것이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넘기긴 쉽지만 당신은 당신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흠을 먼저 찾고 실수를 했을 때는 이유보다 자책이 먼저 나오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그건 그냥 운이었어요 하고 물러서는 말버릇. 그 말들이 모여 당신 안에 어떤 풍경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무심하거나 가혹한 태도는 언젠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투영됩니다. 더 많은 눈치, 더 많은 오해, 그리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조차 스스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니체는 말했어요. 너는 내 기준만큼의 존중을 받는다고. 스스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세상에 나를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 말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 허락은 외치는 게 아니라 내면 깊이에서 이미 승인된 것이라는 점. 지금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무언의 말투, 속으로 건네는 평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시한 감정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면 타인의 태도 속에서도 그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적도 가장 깊은 위로도 바로 그 태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주고 있나요? 철학자들은 오늘도 묻습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정하라고. 세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또 하루를 버텨야 해였나요? 오늘은 잘 살아보자였나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건 세상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속삭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삭임을 세상도 듣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말해줍니다.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투도 그에 맞춰 허용하고 자신에게 자주 실망하는 사람은 타인의 실망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향한 언어는 결국 타인이 허용해도 될 경계를 그립니다. 무심코 던진 나는 원래 못해라는 말, 난 별거 아니야 라고 웃는 말. 그 말들이 당신의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은 눈치 없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말했어요.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이는 남도 그를 귀히 여긴다고. 자기 안에 빛을 발견한 이는 다른 이들의 눈에도 그 빛이 비친다고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였고 모두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던 사람. 그녀는 어느 날 말했어요. 왜 나는 누군가의 보호받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순간 관계도 달라진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이 예의 없었고 타이밍이 나빴고
내가 하필이면 약하게 굴었기 때문에. 하지만 철학자들은 조금 더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타인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 당신을 대한다고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존중받을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 빈자리에 누군가는 무례하게 들어와 앉고 또 누군가는 당신을 불편한 곳에 세우려 들지요. 니체는 인간을 스스로 평가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 평가는 침묵 속에 이루어지고 눈빛 하나, 어깨의 각도 하나, 입술 끝에 미세한 흔들림에 깃들어 당신이라는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분위기가 곧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누가 당신을 쉽게 대했을 때 그 일이 반복되었다면 한 번은 그 허용의 기원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위대하다 여기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어떤 말도 쉽게 흘려듣지 않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자신이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 있나요? 억울한 날엔 억울하다고, 속상한 날엔 괜찮지 않다고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는지요? 그렇게 자기 감정의 고요한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야 세상과도 건강한 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는 소리치지 않아도 존중은 침묵 속에서도 느껴지니까요. 불편한 자리에서 괜찮다고 웃던 습관, 무례한 말을 듣고도 내가 예민한 걸지도라며 넘겼던 말투,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말해왔던 거예요. 동양의 현자 장자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그를 가볍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 말은 거울 같아서 자기 대우의 방식이 곧 세상의 대우가 된다는 뜻이었죠.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목소리 하나, 시선 하나라도 스스로에게 더 단단하고 다정하게. 철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시작된다고. 그러니 당신은 이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투로 당신 자신을 대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도 철학자들은 속삭입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너를 우선하라고. 내면에서 허락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한 여름날의 그림자처럼 우리가 감추었다고 믿는 태도는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조용히 자신을 깎아내리던 말, 대충 넘긴 불편한 감정, 자기 감정을 우선순위에서 지운 하루들, 그 무심한 선택들이 당신의 얼굴, 목소리, 침묵 사이로 새어나와 세상에게 당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 말을 반복했던 당신의 진심은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조차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감정의 퇴각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자만이 세상과 제대로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깊이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태도였어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상대의 언행만을 분석하기 전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가? 내 말투는 나를 존중하고 있었는가? 내 선택은 나의 감정에 동의해주고 있었는가? 철학자들은 자기 이해 없이 타인 이해란 없다고 했어요. 자기 존중 없이 타인 존중도 없다고요. 어떤 이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애쓴다고 말합니다. 눈치를 보고 말을 조심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관계를 이어가죠. 그 노력은 분명 귀하지만 그 애씀의 방향이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존중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우면 세상은 그 빈자리를 마음대로 채우게 됩니다. 가벼운 대우, 무례한 말, 선 넘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장자의 말처럼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릅니다. 당신의 그릇이 어떻게 당신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세상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이죠. 자신을 귀히 여긴다는 건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더 이상 웃으며 넘기지 않고 침묵 속에 감추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먼저 알아차리고 품는 일. 그렇게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과 나누는 대화의 첫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어떤 말로,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철학자들은 오늘도 속삭입니다. 성찰하라. 그리고 내 안의 진심에 응답하라고. 자기 안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린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눈치를 먼저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미뤄둔 채 살아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엔 타인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휘청이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온종일 가슴이 저려오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외부의 소리에 귀 기울인 만큼 자기 안의 소리에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조화란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과 내가 세상에 기대하는 태도가 일치하는 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자기 내면에서 이미 나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해버렸다면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위로하려 해도 그 말은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스스로 거절한 자리엔 누구도 대신 앉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존중에도 낯설어하고 때론 그것을 의심하고 밀어내며 다시 익숙한 외로움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 익숙함은 결코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단지 오래도록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대하는 법에 길들여졌던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고요하지만 강한 메시지로 세상에 흘러갑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자주 실망하고 있다면 세상도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자주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면 세상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장 먼저 신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신뢰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 울고 있는 나에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손짓,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나의 감정을 기다려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며 그 대화의 어조는 얼마나 따뜻한가? 당신의 내면은 지금 어떤 말투로 당신을 부르고 있나요? 철학은 그 물음에 귀 기울입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귀히 여겨라. 세상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장 깊은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그 안에서 상처받고 기대하고 실망하며 자꾸 관계의 기술을 고민하게 되지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낯설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타인과의 모든 연결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최선이 자신을 들볶는 채찍이었다면 그건 자기 돌봄이 아닌 자기 소진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요. 하지만 자기 감정 하나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 이해는 결국 얕은 눈치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말했어요. 진정한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고.
그 말은 아주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건 큰 실수가 아니라 작은 무시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걸로 만족해야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말들이 당신의 내면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게 했을까요? 그 시선은 조용히 당신의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고 당신의 말끝을 흐리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나오는 말들, 거울 앞에서의 표정, 마음이 무너질 때 스스로를 다루는 방식,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진짜 태도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은 거칠고 큰 싸움이 아니라 무심한 무시, 오래된 자책, 무력한 체념과 매일 조용히 마주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스스로를 더 단단히 껴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조금씩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웁니다. 그 중심은 타인이 무시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고 외면당해도 자기를 버리지 않으며 사랑받지 않아도 자신을 지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너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자기를 억지로 맞추고 있진 않나요?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함께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찰하라. 그리고 너와 가장 오래 함께할 너를 사랑하라고. 스스로를 낮추면 세상도 낮춰보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 존중받는 자리는 늘 남의 몫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회의 자리에서 당신의 말은 자주 묻혔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당신의 감정은 번번이 뒷전이 되었지요. 왜 그럴까요? 정말 당신이 덜 중요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당신을 판단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류, 그 기류 속에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 말들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희미하게 지워가는 방식일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은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자기 안의 기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흐려지면 세상은 그 빈자리를 마음대로 채웁니다. 존중 없는 말, 성급한 판단, 당신을 위아래로 가늠하려는 시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안의 질서를 잃은 순간부터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낮춰볼 때 그 사람을 먼저 탓하기 전에 한 번은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봐왔던 건 아닌지, 내가 나를 향한 말에서 이미 나를 작게 만들고 있진 않았는지, 내면의 태도는 외면의 현실을 부른다는 말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자신을 단단히 세운 사람은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외면당해도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보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귀히 보는 눈을 먼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거울을 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내릴 때, 말을 할 때, 상처를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말은 들어선 안 돼. 나는 이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세상과의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당신을 당신답게 존재하게 합니다. 철학은 속삭입니다. 성찰하라. 그리고 내 안의 기준을 회복하라고. 세상은 바로 그 기준을 따라 당신을 대하게 될 테니 자기를 잊는 순간 세상에 휩쓸린다. 우리는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가정,
조직, 사회라는 이름 아래 너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모두가 너를 그렇게 대한다. 어느 날 너무 쉽게 넘겨지는 대화 속에서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까? 하지만 존재감은 크게 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리에 앉았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지요. 존재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진짜 무게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당신이 당신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입니다. 장자는 말했어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남에게 천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말은 곧 자기 존중은 말보다 먼저 풍기는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당신은 어떤 말투로 스스로를 불러왔나요? 실수했을 때, 당황했을 때, 지쳤을 때, 그때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왜 또 이래?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그런 말들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그 말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향한 말의 무게는 자기 존재의 무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무례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며 그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사람은 자기가 허락한 만큼만 다뤄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기준이 곧 타인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의미지요. 그 기준은 외치는 게 아닙니다. 소리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 자기를 존중하는 이는 말투가 다릅니다. 타인을 향한 태도도 자기 삶을 선택하는 방식도 결코 허투루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은 때로 말보다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기운은 말 없이도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목소리보다 먼저 내면의 존엄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무게 있게 바라보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 생각, 감정, 그 모든 것을 존중하는 방식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철학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너를 더 이상 가볍게 만들지 말라고. 너의 무게는 세상이 배워야 할 첫 번째 질서이기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 애쓰지요. 그런데 그 애씀 속에서 가장 자주 잊히는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입니다. 역할을 다하려다 보면 내 기분은 미뤄지고 내 욕구는 나중이 되고 결국 나는 누구였지라는 혼란 속에 남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자는 밝고 남을 이기는 자보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더 강하다고. 이 말은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바깥이 아무리 소란해도 자기 안이 명확하다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내 안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삶은 언제든 외부의 기류에 쓸려갑니다. 누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기분이 오르내리고 누가 날 무시하느냐에 따라 자존이 흔들립니다. 스스로를 잊은 자리에 타인의 기대가 자리 잡고 스스로를 비워둔 마음에 무례한 판단이 스며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손에 나를 맡긴 채 조용히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누군가가 내 선을 넘었을 때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그 선이 내 안에서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려면 먼저 자기 마음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기분이 상했는지, 억울한 건 아닌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철학자들은 늘 말했습니다. 자기를 잃은 자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는다고.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압니다. 타인의 시선에 무너지지 않고 관계의 바람에 휘청여도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알아봐 줄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말합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너를 잊지 말라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세상도 너를 배운다. 이제 다시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 물음에 선뜻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 오랜 시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뒤로 미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맞추느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느라, 좋은 사람이 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는 계속 마지막 순서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낯설게 느껴졌을 때, 그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이건 내가 나를 대하던 바로 그 방식이었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인식 없는 관계는 언젠가 금이 간다고, 자기 존중 없는 사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고. 그러니 당신은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면 그건 당신이 당신 자신과 아직 진정으로 친하지 않다는 뜻이고,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다면 그건 당신 안의 신뢰가 아직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누군가가 인정해 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반복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흠을 먼저 찾는 대신 존재 자체에 감탄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건 가능하다고 철학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인간을 완성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 질서란 내 감정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태도, 내 선택이 의미 있다고 믿어주는 기준, 내 삶이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결심.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을 배우게 됩니다. 말투, 표정, 분위기, 선택 하나하나에 그 존중이 스며들어 있다면 세상도 더 이상 함부로 굴지 못할 겁니다. 그건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매일 단단하게 대하는 반복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기품입니다. 이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더 깊이 사유해야 할 때입니다. 철학은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